여러분, 이번에 연세대학교 정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2025학년도 후기 9월 학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자신을 어필하는 데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12년 특례전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문항 분석과 주의사항 확인 후 각 문항별 분석과 작성 팁도 전달할 예정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 꼭 써야 하는 것들이랑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나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지원 동기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고교 재학 중에 참여했던 교내 활동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활동, 그리고 도전좌절 실패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배움을 얻었는지 쓰는 부분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에 선택으로 본인이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다 쓰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필수 내용은 연세대에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려고 하는 학과나 전공을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어떤 사례를 만들어 왔는지 보여줘야 해요. 막연히 연세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 전공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예시도 함께 풀어주시면 훨씬 좋겠죠. 두 번째 필수 내용은 고교 때 했던 교내 활동 중에서 총 3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되 그중 4개 제일 큰 영향을 끼친 활동 하나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활동을 왜 시작했는지, 진행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나 주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대학에서도 이 친구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도전, 좌절, 실패 경험을 쓰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 건데, 연세대가 궁금해디 하는 건 그걸 통해 뭘 배웠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사항으로는 혹시 이 3개 문항에서 다 미처 못 다룬 본인만의 스토리나 특성, 어필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거기다 추가로 써주시면 돼요. 이제 작성하면서 주의하실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글자 수 제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지원 동기랑 학업 역량 쓰는 1번은 공백 포함 1200자 이내, 두 번째 교내 활동 문항은 800자, 세 번째 도전 좌절 실패 경험도 800자, 그리고 선택 문항도 800자로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진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합니다. 허위나 과장이 적발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또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신상이나 직위 같은 걸 암시하는 내용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어디 소속이시다 이런 식으로 학교 측이 알 수 있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구체성과 일관성이에요. 예를 들어 활동을 소개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어떤 배움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내 경험과 느낀 점이 명확히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저 활동을 나열만 해놓고 끝내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뭘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활동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하셔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대 자소서를 작성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세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해요. 사실 문항 자체가 4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반드시 써야 하는 문항이 3가지고 마지막 4번째 문항은 선택사항이죠. 그렇지만은 이 선택 문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본인이 추가로 어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가장 크게 봐야 하는 것은 각
문항별 논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논제에서 쓰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 마치 미국 대학 입학 에세이 쓰듯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물론 네 번째 항목은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써도 돼요. 그러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항은 반드시 논제에 맞게 글을 구성해야 합니다. 글의 세부적 내용은 당연히 개성이 들어가야겠지만은 논제에 어긋난 내용으로 구성하면 완전 불합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고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2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항은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자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전공이나 학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 또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내가 어떤 식으로 키워왔는지 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문항이죠. 특히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배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연세대의 교육 이념이라든지 또 전공 특성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연세대는 유명하니까 지원했어요 라든지 주변에서 좋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연세대 자랑거리만 늘어놓으면 과연 이 학생이 연세대에서 원하는 인재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해외에서 이수한 교육과정 중에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프로젝트나 심화학습,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영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은 현지에서 팀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마케팅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봤다든가, 혹은 경제학 쪽이라면은 국제경제 관련 리서치를 했는데 그 주제가 인공지능이 미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에서 그것이 경제에서 다루는 실험 문제와 재정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엔지니어링이면은 로봇 제작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가,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쪽이면은 연구 및 실습 활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이것이 미치는 저작권 및 사회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등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게 왜 지원했는지와 어떤 노력을 통해 전공 역량을 키워왔는지가 하나로 연결되면은 이 지원 동기가 훨씬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고교 재학 중 참여한 교내 활동, 예를 들어 탐구 활동, 자율 혹은 자치 활동, 진로 활동, 그 외에 어떤 것이어도 좋아요. 이 중 세 개를 선택하여 작성하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활동 하나를 중심으로 동기, 활동 과정, 본인의 역할과 활동 내용,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 혹은 주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항은 고교 재학 중 참여한 교내 활동 중에서 세 가지를 뽑아서 그중 특별히 나한테 제일 의미 있었던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활동 이름이나 시기 같은 걸 단순히 열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왜 시작하게 됐고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이 뭔지, 그리고 그 결과나 영향이 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특히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셨다면은 해당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동아리 했습니다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이 동아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봤다.
파트가 문화적 차이 속에서 팀워크를 어떻게 이끌어냈다든가 그런 에피소드를 짚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대학 측에서는 활동 자체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수험생이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보다는 과정에서 배운 점을 훨씬 더 강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도전, 좌절, 실패했을 때의 경험 사례를 제시하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항은 도전, 좌절, 실패 이런 경험을 얘기해 달라는 건데 단순히 나는 이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울했어요 하고 끝나면 곤란합니다. 대학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대학인 연세대에 와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극복해낼 사람인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본인이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떤 태도 변화를 갖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 때문에 고생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만의 공부법을 새롭게 찾아냈다거나 팀 프로젝트에서 번번이 실패했지만은 거기서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사례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후에 다시 어떤 대회나 과제에 도전했는데 전에 겪었던 실패를 이렇게 보완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변화가 있었다면은 같이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설득력 있어요. 네 번째 문항입니다.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 혹은 스스로 정한 주제로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기술하시오. 네 번째 문항 역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과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항은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필수 문항이니 반드시 써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내가 1번부터 3번까지 쓴 내용에 다 못 담은 에피소드가 있고 그게 나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이야기라면 꼭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부모님의 직업이나 신상 정보가 노출될 만한 이야기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해서 혹시나 부모님 직장이 해외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풀다가 부주의하게 특정 직업명이나 지위를 암시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문화적 환경을 경험했다 정도로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너무 개인적이고 부모님인 자신의 사적인 내용에 경력이 들어가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학교 이름이나 지역명도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쓰는 건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학교 교내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 봉사 정도로 뭉뚱그려 주시는 게 나아요. 글자 수 제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은 1200자 이내, 2번은 800자 이내, 3번도 800자 이내, 그리고 4번도 800자 이내로 제한되어 있죠. 무조건 분량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작성하다 보면은 할 얘기가 많아도 결국은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 싶은 군더더기는 과감하게 지워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문단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동기 배경, 구체적 사례, 거기서 배운 점, 이 흐름으로 쓰시는 게 제일 매끄럽습니다. 즉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간단히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 경험과 활동을 상세히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이게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를 다시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 의외로 작성하시다 보면은 해외 생활이 길어서
한글 쓰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꼭 여러 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는 것도 중요해요. 해외에서 이수했던 활동에 대해서 너무 과장해서 쓰거나 근거가 애매한 자료를 마구 인용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 만약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좀 더 솔직하고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명확히 정하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뒷받침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문항마다 요구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니까 꼭 문항 의도를 한 번씩 곱씹어 보시고요. 경험을 나열만 하는 것보다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바꾸었고 앞으로 연세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까지 얘기해 주면은 훨씬 생생한 글이 될 거예요. 또 불량 초과 안 되게 주의하시고 부모님 정보나 학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만 언급해 주시고 혹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살짝 돌려서 자신과 관련한 신상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선택문항이라고 해서 안 쓰면은 뭔가 빠진 느낌일 수 있으니까 정말로 할 말이 없으면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인을 더 어필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에는 꼭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문맥이 이어지는지 문항 1에서 말한 내용과 문항 6에서 말한 내용이 충돌하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성장했다, 배웠다라고 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나아지게 됐는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읽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거든요. 결국 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연세대학교가 요구하는 바와 잘 연결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려면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대학이 궁금해하는 역량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핵심이겠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후에는 혹시 지나치게 과장했거나 혹은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또 금지사항, 예를 들어 부모 신상이라든지 학교명을 직접 언급 등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시사항 중에서 안 지킨 대목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싸이미 글로벌 입시팀에서는 연세대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개요잡기, 1차 쓰기, 피드백, 2차 쓰기, 추가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까지 진행합니다. 브레인스토밍과 개요잡기에서 완벽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쓰기에서 크게 시행착오가 없이 잘 진행됩니다. 그러나 브레인스토밍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요를 구성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개요 자체가 부실하고 그 결과 쓰기를 해도 이상한 자소서로 느껴지게 됩니다. 철저한 브레인스토밍과 개요잡기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